안녕하세요.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. 네, 오늘도 또 전편에 이어서 제가 이제 잠깐 그 생명보험의 중요성 잠깐 말씀드리고,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픈 말 하겠습니다. 전편에 우리가 생명보험 그 아들이 집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생명보험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없다고 이제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. 근데 뭐 그거는 뭐 어차피 그 전편에서 말한 대로 그냥 끝났습니다. 왜 그랬는지 이유도 전 밝히지도 않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뭐 너무나 많은 전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또 온라인 컴퓨터를 통해서라든지 또 뉴스를 통해서 또 나쁜 사례들 또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. 뭐 거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가족 간의 일이 꼭 무슨 어떤 보험 때문에 일어나겠습니까?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.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, 그리고 또 그분이 저한테 이제 왜 아들 앞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를 또 딴 이유를 가 있겠지만 또 딴 이유를 댈 수 없잖아요.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얼버무려서 또 이유를 대면은 뭐 그걸로 뭐 서로가 이제 뭐 퀘션도 없고 서로 또 뭐 궁금한 점도 이제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요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1세기는 생명보험이 내가 생명보험을 들어서 가족을 지키고 가정의 안정과 어떤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든다는 것은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유가 됩니다. 첫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요새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해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. 100세 시대에 어차피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. 늘어났으면 결국은 노후 뭐 70을 넘어서 80, 90 요새는 아주 쉽게들 갑니다. 또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어차피 뭐 본인들도 그렇게 장수를 할지 안 할지 우리 생명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누구나 정말 건강하게 아픔 없이 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여유 있게 그렇게 오래 살고 싶겠죠. 그럼 그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결국은 내 스스로 힘으로 오래 살면서 모든 걸 지탱해 나가고 또 모든 걸 갖다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100세 시대가 돼서 오래 살지만 아프고 또 어떤 이유로 뭐 정말 너싱홈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겠죠. 왜?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부담을 갖게 되고 자식들도 긴 병이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우리 나무랄 수가 없죠. 긴 병에 사람들이 그 돈 받고 그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간호하는 그 많은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제가 명칭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돈 받고 하지만 올해 그 양반들을 돌보고 또 돌보면서 일어나는 가진 해프닝이 많잖아요. 또 무슨 아픈 사람과 또 환자나 또 몸이 불편한 노인네들하고 그걸 간호해 주는 사람들하고 또 중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. 이게 그런 것이 이게 쇼텀으로 갔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롱텀으로 가다 보면은 문제가 꼭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서로가 또 말썽도 생기고 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100세 시대에 어차피 오래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으면은 크게 자식들이나 주위에 간호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큰 그 어떤 그 걱정을 안 끼치는데 그거 준비도 없이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 내 자식을 비롯해서 많은 주위의 친인척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
또 많은 경제적인 또 어떤 피해도 갑니다. 예, 그래서 100세 시대에 지금 21세기 생명보험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리타이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66세가 현재는 이제 정규 리타이어 에이지인데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한 70세 정도까지 가라고 공고합니다. 어차피 66세에 리타이어 하는 것보다 70세에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어떤 경제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나니까. 그러나 이거는 단 66세에서 70세까지도 내가 남의 신세 안 지고 내가 자립할 수 있을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뭐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분들은 뭐 빨리 이제 리타이어 하셔서 또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전편에 그 후에 나오신 분 결국은 이제 캔슬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나중에 킵하고 있다가 그 부분 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심으로써 또 그 미망인 또 부인은 되시는 분은 그 보험금을 탔습니다. 근데 그 보험이 리턴 오브 프리미엄 즉 뭐냐면 텀인데 내가 계약된 그 연도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다가 그 내가 계약한 연도가 다 되면은 연도까지 지불하신 모든 보험료를 100%다 돌려드리는 그 리턴 오브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을 리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? 돌려준다는 얘기.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을 드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한 15년 이제 15년짜리 들으셨는데 왜냐면은 이게 맥시멈 턴이 예를 들어 이제 75인데 뭐 50세 드신 분은 뭐 25년까지 들 수 있어요. 뭐 30년까지 또 기간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나이 맞춰서 75의 기준으로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한 50세 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15년 뭐 60 되신 분도 가능하죠. 그러면 15년이면 75세가 되니까. 근데 이거는 꼭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모든 보험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취급했던 보험회사의 이제 규정은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15년짜리 이제 그 보험을 드신 거죠. 그래서 그 15년 동안 뭐 보험료 일정 이제 그 지정된 보험료를 15년간 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 도로 찾아가시는 그런 보험이었는데 몇만 불이 됐어요. 물론 중간에 캔슬해도 이제 그 보험을 이제 가입해서 승낙이 났을 때는 그 차트가 나옵니다. 몇 년 들었다가 이제 캔슬하면 얼마가 이제 그 지불해주고 이제 몇 년은 이제 얼마가 지불해준다는 그 도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냥 그거는 돈을 뭐 리턴 받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5년을 했는데 내가 13년 만에 예를 들어 캔슬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. 모아진 돈이 한 뭐 2만 불이고 3만 불이 됐다고 쳐요. 그러면 그 3만 불 돈을 캔슬하면은 이제 찾아가겠죠. 예, 찾아가는데 2년만 더 기다리면은 그 3만 불이 5만 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캔슬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공제하는 뭐 어떤 그런 그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페널티 규정이겠죠. 예. 그러면은 이제 얼리 그 캔슬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 조금 이제 가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2, 3년 더 기다리면은 5만 불 탈 걸 결국은 한 2년 먼저 3년 먼저 만약에 하게 되면 뭐 한 3만 불이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. 내가 2년을 더 본다고 하더라도 그 뭐 2만 불이나 3만 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이분은 한 14년 정도 됐을 때 캔슬 하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. 안 하셔서 이제 2년 후에 5만 불로 찾아갈 건데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 어쨌든 돌아가셨잖아요.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약한 그 15년 되면은 5만 불을 타는 게 아니라 20만 불 생명보험을 들었으면은 그 20만 불을 탄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뭐 5만 불이 아니죠. 어차피 그 뭐 13년 만에라든가 14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
그 내가 생명보험 들었던 그러니까 지불했던 보험료만 찾는 게 아니고 이제 보험료는 그거는 이제 끝나고 도리어 20만 불 계약한 그 사망 생명보험금을 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20만 불 그 계약한 그 사망보험금을 탄다는 거예요. 엄청나잖아요. 2년 후에도 5만 불이라고 하는 돈은 큰 돈인데 그거는 내가 이제 살아 있을 때. 근데 그 5만 불은 또 2년 후에 리타이어를 했어요. 리타이어를 했으니까 소셜 시큐리티에서 그 SSA 정규적으로 이제 사회보장 혜택이 나오잖아요. 거기에 5만 불이 한 2년 후에 그러면서 5만 불이 가해로 생기니까 그 5만 불을 가지고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어떤 재정 계획을 또 재정 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과 상담해서 나가면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노후, 그래서 노후 그 대책이에요. 그게 그것도 안 한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5만 불이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크게 드셨으면 10만 불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걸 안 하신 분들, 이해도 안 하고 어떤 성격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고집스럽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결국은 같이 리타이어 했을 때 같은 사회보장금은 받고 이분은 가해로 5만 불이나 10만 불이 목돈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이 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보험이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리턴 오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텀 보험입니다. 원래 텀 보험은 적은 금액으로 그냥 일정 기간 보험이 끝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효가 되고 뭐 돌아오는 돈도 없이 그냥 보험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는 젊었을 때 들어야 돼요. 왜냐면 내가 30대나 40대에는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을 거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커봐야 뭐 중학교 정도 다니는데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내가 나중에 리타이어 할 때 타려고 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되죠. 그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최소한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내가 무슨 유고를 당했을 때 그 자식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텀 보험이에요. 왜? 작은 보험료에 내가 어떤 부지의 사고를 당하면은 그래도 큰 사망보험금이 나오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혼자 본인들이,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책을 세울 수 없겠죠. 그러니까는 진짜 성실한, 정말 그 자기 손님을 위해서 모든 대책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인을 만나서 그런 대책을 또 의논하고 그 다음에 보험 지식이 있든 없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무슨 일로 이 세상을 뜨면 이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혼자 스스로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지 하는 거 본인들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. 전문인들한테. 그러면은 그 전문인들은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그런 대책을 위한 어떤 각종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. 왜냐면 회사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동안 손님들 상대하면서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성실한 아주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의를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이나 또 저의 이런 방송을 듣고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결국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꼭 설명을 드립니다. 이 예를 더 쉽고 빨리 하시기 위해서.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가 예를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꼭 전문인에게 요구하십시오. 내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세요. 그러니까 요즘 시니어들이 특히 우리 한국 시니어들이 좀 나이가 먹고 그러면 독립성이 없어요. 왜? 그냥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제 서로 누군가가 조금 뭐 영어를 조금 더 이해한다면 서로 의존하고
또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또 의존하고,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,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,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, 어떤 그런 의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. 그러면은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아무리 미국에서 20년, 30년, 40년을 살았어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, 영어 한마디 내가 내 의사를 어느 정도 한 60%, 70%, 하다못해 50%라도 내가 이렇게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자신의 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, 왜 밤낮이 의존성이니까 누가 해줬기 때문에 누가 해주니까 뭐 나는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고,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집안 얘기는 한 적이 없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. 저의 배우자, 뭐 부인이겠죠. 모든 것이 또 제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모든 걸 제가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의 배우자는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. 왜? 남편이 다 하니까, 남편이 알아서 다 하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. 남편이 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부인이 바보가 되고, 또 부인이 좀 영어 좀 잘하고 이해가 좀 빠르면 남편 바보가 됩니다. 그것이 미국 사회에 뭐 원칙은 아니에요. 그러나 많은 집안이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집안이 많습니다.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데 신경 안 썼어요. 왜냐하면 옛날에는 구독자도 몇 명 안 되고, 또 제 말을 누가 뭐 볼까? 제 방송을 누가 볼까? 왜? 뭐 구독자 수도 늘어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제가 오늘부로 구독자가 250명이 됐습니다. 어쨌든 250명이 되다 보니까 또 저한테 댓글 오는 분들도 한두 분도 더 생기고 전화도 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점 이런 점을 묻는데, 저는 요새 좀 화를 많이 냅니다. 뭐 화를 낸다는 게 미워서 내는 거 아니고 내가 싫어서 내는 거 아니에요. 너무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. 연인들이 왜 싸웁니까? 싫어서 싸우나요? 아니죠. 서로 사랑하고 뭐 하는데, 서로 하다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, 내가 또 걱정하는 것만큼 또 상대방 잘 알지 못하고 또 내 마음 모르고 서로가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싸움을 해요.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, 그렇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답답해서, 그것도 모르냐, 예를 들면은, 그거 좀 알려고 노력을 해.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, 제가 친한 아주 절친 그 외국인들이 한 3분 정도 있는데, 내가 한국 분들하고 만나면은 큰 소리 잘 안 내요. 왜? 한국 분들하고 큰 소리 내면은 온수져요. 그리고 아주 뭐 괜히 어쨌든 서로가 나쁜 관계가 돼버립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게 싫어서 그냥 뭐 참든가 뭐 피하든가 뭐 서로 그런 상태를 안 만들려고 노력하죠. 근데 외국 친구들은 뭐 제가 꼭 굳이 그런 거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떨 때 화가 나요.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된 사람, 50년이 훌쩍 넘은 사람도 있고 거의 30년, 40년 된 사람들이에요, 전부.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고 뭐하고, 또 어떤 대부분은 여기서 대학까지 나왔어요. 다 대학까지 나왔지만은 저는 미국에 와서 대학 안 나왔습니다. 아니, 한국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다 마치고 왔기 때문에, 또 여기 와서 가정이 있으니까 내 가족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나왔어요, 여기서.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의 나오는 습성은 뭐냐면은 대부분 후진국에서 왔죠. 아프리카에서도 왔고 중동에서도 왔고 남미에서도 왔고. 근데 몇십 년을 살았지만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는 행동들이 그 가난하고 빈민스러운 지 나라에서 살다가 온 그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.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. 너 지금 몇십 년 되고 지금 미국 시티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네 나라에서 하던 그 모습, 그 행동,
또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하는 행동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변한 게 없이 하냐. 그럼 뭐토록 미국에 왔냐. 미국에 온 이유는 뭔가 변하고 선진국의 모든 걸 좀 배우고 뭔가 깨우치려고 왔는데 하나도 깨우친 게 없잖아. 어? 그래서 어떨 때 저는 그냥 화를 냅니다.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30년, 뭐 40년을 같이 지금 알고 지내는데 저한테 화를 한 번 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틀어져 본 적이 없어요. 도리어 제가 틀어집니다. 그렇게 한번 악쓰고 오면 제가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뭐 전화도 안 합니다. 그래도 계속 해요. 결국 나중에 또 제가 미안하죠. 결국은 제가 속 좁은 인간이 됐잖아요. 그러면 또 제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.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는 안 되죠. 그렇게 한번 말다툼을 하면 그냥 원수 줘요. 그렇게 해서 뭐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서로 안 보고 뭐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. 저는 솔직한 고백이지만 한국 사람들. 근데 뭐 괜찮아요. 저는 뭐 그것이 어떤 큰 공적이라든가 무슨 어떤 뭐 중요한 일에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봐도 그만이에요. 그렇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죠. 그 습성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.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미국에 살면서 미국화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도 어떨 때 습성이 나와요.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외국 친구가 많고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그런 어떤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이렇게 좀 미국화가 됐겠죠.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한국 분들을 만나면은 어떨 때는 조금 제가 좀 업셋이 됩니다. 우리 시니어들, 특히 시니어들 보면은 다들 뭐 만나면은 전 그래 자랑들을 많이 해요. 나 30년 됐어요. 40년 됐어요. 뭐 어떤 분은 뭐 막말 여기서 뭐 어느 정도 학교 공부도 한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가 변했어? 변한 게 없는데? 뭐 영어를 그렇다고 제대로 한마디 해? 그렇다고 뭐 제대로 뭐 미국 그런 어떤 그 이 풍습이나 그 문화에 많이 적응이 돼 있나? 못해 있어? 지금도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혼자 못해요. 근데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거는 100%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.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. 많은 숫자의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깨우치고 뭔가 또 남의 경험자의 말을 듣고 제가 바꾸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이상 이제 길어지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시청하시는데 실증나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끊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제 저는 이제 요새 자주 내보낼게요. 100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가족이나 어떤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고 그런 리타이어를 해서 내가 어떤 수입이 어떤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찬스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앞으로 또 바로 며칠 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이 설령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미워서 여러분들이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도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의 시니어들 만나죠. 내가 이거 다 영어 잘해요.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서 한 번도 영어 때문에 막혀본 적이 없어요. 지금 이 중동 친구도 마찬가지예요. 그 가족들 만나서 한 번도 영어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겨본 적이 없습니다. 다 통합니다. 근데 우리 한인 시니어들은 다른 미국 사람들, 뭐 제 친구들은 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인이나 외국인이 많잖아요. 외국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. 한국 사람들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.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또 바로 또 전해드릴게요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 시청해서 보시지만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하세요.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가 돼 있으면 클릭 안 하신 거예요. 클릭하시면 하얀 바탕에 검은 바탕으로 되고 또 제가 요새 음악 프로그램 쇼츠로 음악과 요리 많이 내보냅니다. 왜? 요리 제가 식당 3년 했습니다. 그래서 요리도 좀 할 줄 알고 음악 저 젊었을 때 음악 했습니다.
그래서 제가 또 옛날 팝송을 많이 알아요.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내보내니까 그것도 시청하시면서 그것도 거기에 또 서브스크라이브 클릭하는 게 있어요. 그거는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그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 나온 거 클릭하세요.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런 무색으로 변합니다. 그래서 이 채널이 더 발전돼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더 큰 우리 시니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좀 용기를 주시고 채널이 조금 더 커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방송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땡큐.